예, 우리말로 철학하기, 다석 선생님의 우리말로 철학하기에 대한 예, 맞으십니까? 간략한 저 나름대로의 예, 발표입니다. 예, 빨리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한 50분이 걸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봉 목사님 말씀하시죠. 예, 한 시간 동안 발제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언어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셨는데요. 질문을 좀 하나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양 철학을 하신 분 중에 저 소, 강상원 박사님이 계신데, 강상원 박사님이 동양 철학을 하시면서, 이 언어를 또 연구하셨습니다. 언어 철학을 하셨는데, 그분은 이 산스크리트어가 우리 사투리하고 같은 말이다. 그리고 그 산스크리트어가 인도 유럽어의 어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말이 에, 결국에는 어원이 된다. 이제 그런 철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이제 해당되는 게 이 우리 사투리에는 비속어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비속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거의 다 사투리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한 가지 예를 들면 예, 씨부리다, 씨부렁거리다. 이게 뭐냐면 말하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뭘 이렇게 씨부리냐, 뭐 이렇게 말하냐 하는데 이게 인도 유로피언 언어의 모어가 됐는데 결국 이 씨부리다라는 말 속에 스피크 혹은 say 이 말이 갈라져 나왔다 하는 게 이제 언어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의 그 비속어,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볼 때에 지금까지는 천시했는데, 그것들을 다시, 예, 복원할, 복원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마이크 키시고 이게 아마 산스크리트와 한글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또 근원적으로 물으신 것 같아요. 이기상 교수님 혹시나 예, 마이크를 키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예, 아예 저는 뭐 산스크리트 그쪽 관계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 아시는 분이 사전까지도 구입해서 보내주셨는데 그쪽에 대해서는 제가 예, 공부한 바가 없어서 특별히 말씀드릴 만한 그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셔야죠. 예, 우리 김성봉 목사님 역할이 더 크다. 예, 오늘 아무튼 이기상 교수님 우리말로 철학하기 이때까지 사실 기철학 그렇게 해서 그 사실 기철학에서 그게 이제 성령론이 잘못됐다 해서 보수신학이나 보수 교단에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철학 얘기할 때 보면 한국말에는 생기, 그다음에 숙기, 그다음에 객기, 용기, 그래서 기가 많다 그러는데 그렇게 그 생각을 펼치는 건 다 한자적 표현에서 왔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탈이 출판사에서는 지워버리고 없다, 없는 말이다, 바탈. 이게 외국어도 아니고 원래 바탕이다 하고 바꿔버리는 수준이 저희 현재 수준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리을의 의미를 모르면 왜 다석 선생님께서 바탈이라고 했나. 우리가 이게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오늘 이기상 교수님이 끝에 가서 우리말로 철학하신 최초의 철학자 다석 선생님의 이 처음 소리, 예, 홀소리, 닷소리, 그다음에 모음에서 의미. 그래서 그걸 원방각 천지인으로 그 의미를 이렇게 하나씩 풀어주셨어요. 근데 물론 전체적이어서 그 마지막에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성서에서 번역된 어떤 중요한 신학적 용어가 있다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석 선생님이 성령을 그냥 한자를 써서 성령이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밝혀내면서 그 의미를 설명해내는 일이 설교나 강단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
이제 시작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우리 다른 분들도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순상 선생님 마이크 키셨는데요. 말씀하시죠. 제가 그 백기현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쓴 책이 있어요. 버선발 이야기라고. 그래서 그걸 봤는데 그게 순 한국말로 써 있다고 그래서 봤거든요. 그 버선발 이야기가 나는 버선 신은 발인 줄 알았더니 맨발이라는 뜻이에요. 벗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아우, 한국말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를 처음 느꼈는데 그 아까 강상원 말씀하셨잖아요. 강상원 그 교수님도 그 영어 배워서 한국에 서 영어 선생 하려고 미국에 갔다가 언어 역사를 배우고서 산스크리트어를 쓰는 우랄 알타이아 산맥의 독립배달 민족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시온의 역사와 문화를 가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그냥 그 미국에 가서 막말로 막노동하면서 고생하다가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갔죠. 저 굉장히 프라우드한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역사가 정말 지구상에 가장 오래된 훌륭한 역사라고 말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래서 강성원 그 선생님의 그 강의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유튜브에 뭐 아리랑의 뜻이라든지 뭐 우리말에 재밌는 말들이 많은데 예, 좀 찾아보시면 재밌는 게 많을 거예요. 제 여러 개 올라온 걸 거의 다 보다시피 했는데 예, 재밌었어요 아주. 네, 감사합니다. 또 우재영 목사님 마이크 켜져 있어서 말씀하십시오. 지금 질문인데요. 그러면은 이런 연구를 하는 이제 목적이 우리말에 나타난 의미, 그걸 좀 더 이제 지금 이제 뭐 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니까 그 철학적인 어떤 의미 이런 거를 찾는 그런 어, 작업이고 연구입니까? 지금 하시는 작업 자체가. 음. 글쎄요, 다섯 선생님의 다섯 일지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저 아직 못 봤습니다. 예. 예, 다섯 일지 세 권이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한 다양한 이 풀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섯 선생님은 그야말로 하늘의 계시를 받으시듯이 매일같이 명상을 하시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 시로, 시 스타일로 적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동안 그렇게 매일같이 쓰신 그 일지를 이제 다섯 일지라고 해가지고 영인본으로 냈는데 그게 네 권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한자로 된 시가 한 1600시, 그다음에 한글로 된 시가 한 천, 뭐 비슷한 거의 2000 수 그 정도로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일반인들이 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가 아주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된 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훈민정음 해례본 풀이 이거를 공부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훈민정음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나 라고 해서 그래서 그 표기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진 것까지도 다 감안을 하셔서 나름대로 그 훈민정음 해례본에 따른 우리말을 나름대로 지금 새롭게 만드셔서 이게 글 뽑고 이 꼴까지도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석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돌아가신 뒤에도 다석 선생님의 이러한 우리말 사랑과 우리말 연구라든가 그다음에 이 하늘과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제가 1998년인가 처음으로 다섯 선생님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다섯 선생님을 철학자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게 1980, 99년인가 됩니다. 그게 다섯 선생님 탄신 기념일에 승천문화재단에서 태양을 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다섯 선생님에 대한 최초의 철학 논문일 겁니다.
그 당시는 제가 제가 저 질문 드린 거는, 하이데거를 예, 제가 드린 질문은 그 쓰신 책의 제목이 이 땅에서 우리말로 철학하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는 지금 다속 선생님이 생각하는 우리말을 어디까지 넓혀야 되느냐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속 선생님은 다속 일지에 무엇을 적으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러니까 오늘 저 강의 하신 그 의도가 이제 제가 들을 때는 이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우리말로 이제 철학학이니까 우리말에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말 이제 이거 좀 이게 사화가 된 거 잘 안 쓰는 이런 단어를 또 밝혀내기도 하고 그러면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 접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이게 들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뭐, 뭐 철학도 잘 모르고 언어 잘 모르는데, 언어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언어가 없으면은 우리가 사고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언어 철학 뭐 이런 것도 뭐,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말로 철학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제 우리는 주로 한자어를 가지고 또 뭐 중국하고 이제 일본에서 특별히 또 일본에 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떤 그 단어라든지 그런 개념을 그 일본 사람이 그 외래어를 갖다가 서양어를 갖다가 이제 그 한문으로 이제 그 번역해가지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이제 전수되고 막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그 한자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를 이제 분석하고 해석해 가지고 이런 의미다 해 가지고 설명도 하고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 제가 이제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말로 철학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 보다도 그야말로 그 단어 자체에 오늘 이야기 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거기 어 넓게는 뭐 우주적인 어떤 그런 개념까지 이게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시고 그걸 설명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다석 선생이 이제 한 걸로 제가 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언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개념들을 또 생각하고 개발하고 그걸 갖다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이제 펼쳐 나가는 건지 이제 그런 얘기 일단 궁금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제 철학 이제 우리가 이제 서양에 가서 이제 철학도 배우고 뭐 이렇게 이제 또 동양 철학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게 어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비슷하지만은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약간 이제 달라지고 하는 이런 것도 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이제 철학 사전 이제 그것도 저도 뭐 이제 그런 언어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전을 보면은 더 정확한 어떤 그런 이제 풀이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개념들을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아주 그 중요한 하나의 그 툴이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지금 그 이제 이 교수님이 하시는 이제 작업이 이제 그런 그러니까 서양 언어라든지 한자어로 된 것보다는 다수 선생이 이제 연구한 이런 갖다가 또 연구하시면서 그런 이제 좋은 사고할 수 있는 좋은 언어들을 개발해서 좀 우리의 사고의 지평을 넓힌다든지 어떤 철학적인 한자나 영어나 뭐 독어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갖다가 표현하는 그런 것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철학적인 어떤 지평, 사고의 지평을 저기 넓힐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하시는지 내가 이제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이기상 교수님. 그러니까 예, 제가 우선 대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13년 유럽서 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한 번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예, 오로지 이제 공부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철학을 공부하면서
철학사가 어떤 식으로 변천해 왔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유럽이 예를 들어서 처음엔 철학이 뭐로 시작됐습니까? 그리스어로 시작이 됐죠. 그리스어가 모든 철학 용어의 기본이 되는 말들을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라틴어로 넘어갑니다.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면서 로마 제국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리스어로 된 모든 거를 전부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라틴어로 번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교재가 라틴어로 됩니다. 그야말로 아주 하루아침에 언어혁명이 일어나다시피 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니죠. 그것이 거의 천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역사를 보면 바로 그렇습니까? 그리스어가 세계를 제패했다가 그 다음에 라틴어가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근대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근대로 오면은 근대화가 되면서 자국어로 철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이 된 데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영어로 논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전부 라틴어로 썼어요. 아시다시피 토마스 아퀴나스의 모든 것들이 다 라틴어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데카르트의 많은 글들도 딱 하나 빼놓고 다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라틴어가 완전히 국제였던 겁니다. 학술어였고요.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 왜 라틴어에 묶어야 되느냐 이거죠. 영어 일반어, 우리가 쓰는 영국 일반말, 우리말, 소위 말하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말인 영어로 논문을 쓰면 안 되느냐. 그래서 이제 번지기 시작한 게 영국 스타일의 에세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그것이 프랑스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독일로 넘어옵니다. 독일이 제일 늦습니다. 독일에서 독일어로 처음 논문을 쓴 사람이 누구냐? 칸트입니다.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쓴 것, 이것이 독일어로 된 최초의 논문인 셈이 됩니다. 이렇게 근대화가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말로 철학하기가 근대화가 바로 그겁니다. 예. 영어로 철학하기, 불어로 철학하기, 그 다음에 독일어로 철학하기. 이것이 서로 경쟁이 됩니다. 경쟁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영어로가 제일 많이 퍼져나가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이제 영어권에 합의가 되면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영어화 되는 거, 영어가 이제 국제화가 되는 겁니다. 예. 바로 교수님, 바로 말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교수님, 제가 우리말로 철학하자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런 서양 철학이 바로 처음에는 그리스어, 그 다음에 라틴어, 그 다음에 자국어로 되는 거예요. 뭐 자국어, 모국어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자에 정석돼 있었죠. 한자어에. 그 틀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약간 벗어나려고 그러다 결국 또 일본 식민지가 되면서 일본어로 그냥 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모든 철학 용어가 한자 아니면 일본어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독일어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번역했을 때 저 이전에 이미 존재와 시간을 번역한 사람이 5사람이 있었어요. 그 번역된 것들을 다 봤는데 그게 전부 일본어 번역을 갖다가 쓴 거예요. 일본어로 한문으로 만든 거 그냥 갖다가 쓴 거예요. 그래, 그렇게 우리한테는 소위 말하는 근대화가, 서양에서의 근대화가 뭐냐면은 근대화의 첫 번째가 바로 언어혁명입니다. 언어혁명. 마틴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게 근대화의 발발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찾아내서 우리말의 개념으로 이것을 되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한 우리말 사전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겁니다. 우리가 쓰던 일상 언어까지도 몽땅 다 사라져버린 지금 우리는 이제 잊어버린 우리말을 찾아서 그것으로 우리의 철학의 언어. 그래서 철학이 뭐냐? 삶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예, 갈. 이거 잠깐만요. 교수님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좀 끊어서 좀 질문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이기상 교수님 조금 말씀하셨는데 라틴어로 돼 있었다는데 그 라틴어를 뭐 영어로도 번역하고
독일어도 번역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 아니? 우리가 쓰는 사투리가 지금 비속어로다가 이렇게 천대받고 있단 말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 랑깨라는 말이 있습니다. 랑깨. 이리 오랑깨. 밥 먹으란께. 이 랑깨가 무슨 뜻이 있냐면 그 말이 랑깨라는 말이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산스크리트에 랑깨라는 말이 뭐냐면 말한다는 게 말한다. 그래가지고 그 랑깨라는 말이 랭귀지라는 말의 어원이 된 겁니다. 어원이었던 거죠. 랑깨가 랭귀지의 어원이었다. 그거를 강성원 박사님이 이 산스크리트를 연구하시면서 그걸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오랑께 일로 와서 같이 밥 먹으란께 얘기하면은 이게 비속어 다시 말해서 좀 뭔가 좀 천한 말로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진정한 우리 진정한 철학을 하려면 과감하게 예, 우리의 언어를 비속어로 쓰고 있는 언어들을 복권시켜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영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성봉 목사님께서는 우리 신신사에서 오랫동안 산스크리트의 어원과 한국어, 특히 인류 문화의 시원이 산스크리트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그거는 언어학적 연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철학으로 오려면 이제 철학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닐까. 그래서 이기상 교수님은 오늘 우리말로 철학하기의 당위성을 서양 문명 발전사에서 당연한 것으로 이제는 라틴어 그다음에 모국어로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주셨는데 저는 자꾸 이렇게 이기상 교수님께만 우리가 그걸 해 주셔야 된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저는 그 신학이라는 것은 제가 영어를 쓰는 게 참 죄송한데 의미화의 과정, 그러니까 meaning making process다. 끊임없이 의미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오늘 다석 선생님께서 우리말로 철학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시를 하나 쓰셨잖아요. 나들이. 근데 그 가나다라 순이에요. 근데 가 나들이 뭐 바소조차 카타피하이. 근데 이게 시적 언어로 다석 선생님께서 이 가나다라 순소라고 나들이라는 순우리말을 가지고 시를 쓰면서 지금 인류의 본질, 인간의 본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온찢기, 신을 찾아가는 탐구의 과정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보다 더 감동 있게 의미화를 한 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서양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줄이겠습니다. 서양에서 지금 우재영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뭘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명사 데피니션을 가져와요. 이 말의 어원은 라틴어로서, 영어로서 이렇게 막 하고 한자에서는 이렇게 번역되고 막 하다가 맨 나중에 우리말을 그냥 해요. 근데 그 습성에서 벗어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간 아들이 뭐 바소조차 이게 했을 때 이게 이걸 가지고 이 말의 원래 어원은 라틴어로는 뭐였고 영어로서는 불어는 이렇게 번역됐는데 한자로는 이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를 가지고. 그런데 다석 선생님은 인간의 본분을 이 시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몫이에요. 예를 들어서 씨알이라는 단어도 사실 우리가 한자적 표현입니다. 근데 민중신화. 그럼 우리 씨알을 가지고 씨알 어뱀. 그리고 왜 다석은 씨알 어뱀이라는 사상 속에서 민중신학의 목적과 같은 의미화를 했는가? 그걸 우리가 풀어줘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도 거기 하나 둘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논문을 쓴다면 아니면 에세이를 쓴다면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라는 말은 얼이니 어른은 얼오니 그래서 얼에 대해서 얼차려 얼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쓴다면 그것에 집중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코리안 사이키 그래서 한류로 얘기하지만 한국 정신에 대해서 얼에 대해서
얼차려. 그럼 우리가 그 조그마한 에세이의 미닝 메이킹을 우리가 해줘야지 된다. 우리가 그거를 받았으면 저희도 자극을 받아서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도 야, 이 계속해서 어원을 탐구해서 산스크리트다 하고 증명이 되는 작업은 또 하나가 있을 거고, 그걸 가지고 우리 김성복 목사님도 예를 들어서 랑깨를 가지고 랭귀와 연결해서 우리가 하지 말랑깨, 해랑깨 했을 때 그 의미화를 에세이로 우리가 써줬을 때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예, 적용의 단계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